자, 전국의 신 영화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원정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하루입니다. 토요경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오냐 안 오냐로 서두를 시작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코리안 시리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했잖아요. 몰라요? 저 야구 못 봤어요. 알잖아요. 했는데 했는데 그때도 비밀이었어요. 처음에 시구자가 김응용 예전에 그 혜태 감독이 시구자로 딱 나왔다가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나와서 시구를 했단 말이에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서울 거 11개, 부산 거 6개, 11월 5일 일요 경마 전복조 시즌4 지금 시작하겠고요. 자, 승부처 우리 박 소장이 311, 원정일이가 47, 임승진이가 810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년 출발합니다. 1000m 6등급의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스카이 캠프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요 마필이 이제는 좀 뛰지 않을까, 이제는 좀 걸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합니다. 조교 때 어떤 모습, 장추열 기수 이제 토요 경마에서도 이제 많이 좀 언급이 됐었던 기수인데, 장추열 기수가 선행가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도 상당히 좀 잘 만들어놨고, 모래를 피하면서 걸음이 쭉쭉 나와줄 수 있는 마필, 안쪽 1번마 두 손 아이가 있겠습니다만 강하게 뭐 밀어붙일 수 있는 안쪽에 2번마 스카이 캠프 말씀드립니다. 박 소장. 네. 뭐 스카이 캠프가 이제 좀 단련이 됐죠. 지난번에도 사륜이 썬더의 선행, 또 그 전에는 뭐 티타니아의 빠른 선행 쫓아가 봤기 때문에 요번에 지보다 먼저 나가 봐야 1번 두 손 아이 정도일 텐데, 그것도 뭐 같이 병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손 아이가 그렇게 hit발이로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스카이 캠프는 저도 좀 세게 보는 마필이고요. 1000m에 출전한 것이 불리하다라고만 보진 않습니다. 9번마 쾌도 여왕입니다. 스피드가 부족해서 1300m 약편성만 계속 찾아다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선두권 자체가 지금 1번, 2번 정도로 대두가 될 만큼 단순한 경주이고, 무엇보다 선입권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외곽에서 방춘식 기수 잘하는 거 그냥 막 천지를 모르고 밀어제끼면은 3코너 지나고 코너 내리막 돌면서는 2선까지 따라 붙는 그런 광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4코너 때 깡바닥에서 최외곽으로 한 발을 쓰고 있는 쾌도 여왕이 이번에는 조금만 서두러 준다면 17번째 만에 첫 입상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9번을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2번마 스카이 캠프는 저 역시도 한 표입니다. 한 표. 사연이 많은 말이에요. 원래 2016년도 작년 3월 달에 마방에 입사를 했던 말입니다. 근데 잔병 치레로 계속해서 출전이 안 되다가 1년 3개월 만에 데뷔전을 치렀던 말이고, 또 지난번에는 뭐 임승진이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몸뚱이가 무거워서 한 주를 더 하고 나올까 하고 고민까지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한 주 더 하고 나왔으면은 한 발 먼저 입상까지 해냈을 텐데, 자, 이번에는 정말 좋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말도 좋고요. 그래서 이번 스카이 캠프 말씀을 드리고, 5번마 금운주옥에 대해서 저는 미련을 못 버리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말인데 안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들이 한번 터지면 진짜 저는 여기서 2번마 스카이 캠프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갖춘 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전을 통해서 터져주면 금운주옥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경주 정리합니다. 이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 12마리고요. 이번에는 원정이를 됐습니다. 네. 3번만 오제이 확답은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데뷔전에 12번을 달고 완전히 뭐 외곽으로 이제 화면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의 주행 불량하고 이제 말이 이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또 뛰었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록적으로 책에 나옵니다. 12초 7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주행 검사 당시에 어떤 임견 기수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외곽 사행을 했던 모습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었기 때문에 말이 주행을 그냥 거부해 버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습관이 아니라 말이 아직 경주검이 없고 경주검이 없다 보니까 안쪽에서 말이 우왕 나가다 보니까 말이 이제 외곽으로 사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번에는 임견 기수의 단도리가 잘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에 선행마 뭐 이번마 소중한 성불이라는 마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 다 앞에다 붙여놓고 따라가면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3번마 오제이 확답 요 마필 집중해야 되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죠. 뭐 직선에서 잘 뛸 수 있는 마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뒤져보면 없습니다. 이게 뒤져봐야 그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앞에 승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2번마 소중한 성불이 두 번은 힘을 못 씁니다. 초반에 힘 한 번 쓴 걸로 이제 끝내죠. 이제 훈련시 모습이 일단은 베이스에 잘 깔려 있고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된 상태로 지금 출전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지금 2번까지 또 달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경주이고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 선행 싸움에서 밀릴 거라고는 뭐 보지 않습니다. 밀릴 가능성이 진짜 없어 보여요. 뭐 경기도지사배 때 횡운골 외곽에서 미친 듯이 자기 한진 마필 위해서 도주 작전을 펼쳤었던 횡운골의 스피드 생각해 보시고 또 8월달에 선행 나가는 말이 다 꽂히다 보니까 그 에클레어 뷰티하고 또 뭐죠? 뭐 저기 한 마리 빠른 거 또 무시무시하게 이거죠? 소중한 성불하고 같이 경합을 하다가 이렇게 퍼졌는데 이번에는 선행 받고 딱 1마신만 리드하면 꽂힐 것 같습니다. 이번만 소중한 성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2번, 3번 안쪽에 두 마리 설명이 됐고 그 중에서 임성진이는 3번만 오제이 확답 걸음발이 뭐 한 수이라고 봐요. 여기서는 바깥으로 삐지는 것만 잘 잡아주면 여기서는 한 수이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중에 이제 8번만 하이스타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참 19조 말들 보면은 진짜 한숨 나옵니다. 19조 곽영희 조교사라든가 그다음에 말간 식구들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방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스페셜라도 있었고 스페셜 추억의 스페셜 또 일군에 국산 일군에 또 비천왕인가? 비천봉 비천봉 이런 놈도 있었고 19조가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마방인데 왜 이렇게 맛이 가버렸는지 아마도 곽영효 조교사의 어떤 그 영업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조교사 하려면은 막 이것도 막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 예전에는 이제 박천서 조교사가 그런 거 정말 잘했었거든요. 마방 막 오픈하고 나서. 그래서 막 오픈해서는 좀 부쩍부쩍 하더니 요즘에는 54조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요. 이야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하이스타가 무릎이 고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때 보면은 맨날 이렇게 절고 다니는 것 같이 보여요. 파인기가 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굳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픈지를 모르고 뛴다. 여기가 지금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8번 하이스타까지도 언급이 돼야 되겠고, 전혀 안 팔리는 말 중에 이제 10번 막 강서으뜸이요. 7월 달에 뛰고, 외부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세마로서의 어떤 그 잠재력 더 보여줄 걸음이 좀 있는 말입니다. 외부 나갔다 오더니 말이 좀 의젓해져서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전마 방송 메인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데뷔 전에 우리가 보통 1000m에 11번 게이트를 받게 되면요. 일단은 한 풀을 좀 꺾고 들어가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4번마 더블 골드라는 마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11번 게이트의 최보면 기수였는데 의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갖다 붙이는 느낌도 있었고 다 좋았는데 외곽으로 좀 잘 돌아 나왔고 모래도 좀 맞히고 주로도 이 추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로, 그러니까 모래가 이제 딱딱 달라붙는 주로였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걸음이 죽지가 않아요. 이 데뷔전 11번 게이트 달고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자 페로비치가 조교를 하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4번마 더블 골드라는 마필 잠재력 기대치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우리 박 소장이 승부 경주긴 한데요. 두 마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마리는 10번마 심플 라이프인데요. 이게 지금 몸뚱이가 좀 무거워서 좀 덜 뛴다. 그래서 한 490kg 정도까지 다이어트를 지금 계획을 짜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셔라는 말씀 드리고요. 490. 그리고 이제 말값으로 이제 세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5번마 러블리 누트죠. 매니피 자마에 1억 8천짜리입니다. 주행검사, 또 연습 주행까지 하면서 김동철 조교사 입장으로서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1억 8천만 원짜리다 보니까 어떤 그 당장의 성적에 대한 중압감은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조교사 입장에서. 그래서 준비 잘하고 나오고 있다는 점, 5번만 러블리 누트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3경주를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내용 듣습니다. 네, 4번마 더블 골드가 아주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겁니다. 주행 심사를 받을 때부터 역시 스피드는 좀 별론가 보다. 느낌 자체가 정확히 그랬고, 직선줄에서는 이제 걸음발이 잘 나왔습니다만은 초반 중반을 믿지 못해서 데뷔 전에 외곽 베이트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지워버렸던 마필인데, 역시 이제 직선주로에서는 너무 늦게 뛰긴 했지만은 뛰더군요. 그 정도 걸음을 그대로 이번 경주에서 옮겨놨을 때 일단 데뷔전에서 끊어놓은 타임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2창 내 입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등짝도 뭐 그냥 어중간한 감량을 쓴 게 아니라 하만식 기술을 써놨기 때문에 스타트에서도 조금 더 다른 기수들보다 좀 더 한 두세 걸음은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직선주로에서의 승부는 4번 더블 골드고, 그래서 4번이 좀 인기를 1, 2등까지 모을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대신에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망아지들이 원체 많이 지금 깔려 있어서 도대체 이거 선두권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인 경주로 평가가 되는데, 그 앞선 전개를 박 소장이 좀 명확하게 끊어놓고 있습니다. 더블 골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 중반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두세 타임 정도만 초반 중반에 좀 벌어놓는다면은 버티든 아니면은 힘 한 배를 통해서 직선에서 더 뛰든 대가리 오기가 쉬운 마필이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그놈 놓고 쌍승시까지 더블 골드가 조금 늦게 올라와서 2창만 하는 그림까지 보면서 꿀배당 쌍복 한방 맞권 보고 있습니다. 4번 붙여서 한방 맞권 사고, 4번이 조금 또 안쪽에서 갇혀서 버벅거리는 그런 그림도 망아지 경들에서는 좀 종종 발생을 하니까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큼직한 배당도 좀 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경주입니다. 박 소장의 메인 승부 그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300에 6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1호전마 방송 메인 그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일단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1번마 영락태왕이 일단 이번에는 기습선행을 한번 제대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지금 4번마 큐피드 강자가 인기도 많이 모을 것이고, 좀 비슷한 각질로서 서로 부딪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인기를 많이 모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한별이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1번 게이트에서 기습을 쏴가지고 그게 먹히면은 나머지 마필들이 일단은 4코너까지는 잡아줄 겁니다. 계속 1번 죽이려고 덤벼들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버틸 가능성으로 배당 있는 마필. 요거 뭐 축으로 제가 추천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막권 배당만 괜찮다면은 1번을 꼭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4번마 큐피드 강자가 이번에는 여기서는 뭐 일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마 시절에 결국에는 상금 많은 경주에서 상금을 못 따먹고 이제 이세마 경주에 못 나가죠. 이세마 경주는 이제 2번 2회 전적 이하 말들만 이세마 경주에 출전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세마 경주에서 돈을 못 따먹고 일반 경주 나오는데 이번에 말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세마 경주에 가도 될 정도로 좋아졌는데 편성 완전 덜덜하게 만났습니다. 4번 큐피드 강자 추천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1호정마 방송 메인 승부 첫 번째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1300m 6등급 다시 한번 토요일에 이어서 6등급의 1300m인데요. 이제 이번 경주 이제 1번마 영락태양하고 이제 4번마 큐피드 강자가 이제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1번, 4번의 막건이 저는 대끼리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영락태왕도 좀 덜덜하게 팔리고 큐피드 강자는 저는 놓고 때리는 축마가 맞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제가 축마로서 좀 오픈을 해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후차권에서 이제 4번마 큐피드 강자하고 같이 붙여먹을 마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덜덜하게 좀 나와요. 배당 생각보다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 영락태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요 마필도 여러분 세게 보셔야 됩니다. 직전 경주에 장철 기수가 발주 미스였어요. 약간 좀 점프를 하면서 막 끌려가지고 앞에서 갔다가 그냥 선에 갖다 비벼놓고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조한별이다, 뭐 감량이다, 편안하게 타주면 됩니다. 편안하게 타주면 되고 큐피드 강자 같은 경우는 말 뒤집어져 있다. 일단은 기본 막건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지 않은 마필 한 마리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요 마필이 메인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는 요 놈 때문이에요. 이게 왜 덜 팔리냐 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게 당연히 없으니까 덜 팔리죠. 근데 보여준 게 없는데 불구하고 제가 세게 보는 이유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현장 예상에서도 꾸준하게 보여주는 라스트 걸음. 자, 이번 경주 큐피드 강자 앞에 가고 영락태양 앞에 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뻔히 아는데. 자, 여기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추임마 그 배당을 가지고 여러분께 확실하게 딱 3마리 가지고 정리해 드릴게요. 남은 마필들 싹 정리하고 딱 3마리 가지고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사경주입니다. 원정일이 준비한 그 말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리는 원정일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 1호경마 사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조차 1경주입니다. 1605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수장입니다. 이번만 만남의 시작이 1600m까지는 끈기로 버텨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또 특별히 스피드가 좋은 말도 없고 좀 느린 말도 끼어 있고 선두권 자체도 좀 흐리멍텅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안쪽이었지만은 흙을 안 맞고 레이스 전개가 좀 잘 풀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그런 운은 좀 필요하겠는데요. 빠른 마필들이 좀 우르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걸 좀 하자를 잡겠지만은 느린 말들 투성이에다가 이렇게 스피드가 좋은 말이 많지 않아서 저는 주석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주석이 속에서 코스 선택만 잘해 나간다면은 분할 경주의 이점을 살려서 만남의 시작이 승급전도 한번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버스 아니 원정. 네, 9번마 하이스펙 한 번 더 가져갈게요. 야, 이 마필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좀 추천을 드렸고 의외로 좀 인기를 많이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모으면 이거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했는데 뭐 여지없이 부러지더라고요. 이번에 한 번 더 가져가는데 이번에도 조결 잘 해놨어요. 직전에는
빠르게 출전 주기를 잡았기 때문에 병합 조교도 없었고 그 좋았던 조교에서의 잡아냈던 그 중고배당의 9구 막건을 직전에는 인기 모으고 부러지면서 9구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출전 주기 3주 만에 맞춰가지고 2등급 최강이지랑 병합하는 모습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좋다.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자력으로 뭐 크게 밀지 않아도 뭐 자력으로 붙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순발력이고 마필 상태는 직전보다는 오히려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번마 하이스펙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9번 하이스펙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뭐 원정이가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저 역시도 9번마 하이스펙 쪽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3번마 스마트 마린이 지난 8월 달에 한 반년 가까이 공백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 뒤로 지금 3번, 4번째 경주를 뛰고 있는데 이번에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또 근데 또 등짝까지도 인공위로 딱 태어났습니다. 1600이라는 거리, 샤프 유머 자마의 특성상 워낙에 좀 단거리 말이다 보니까 1600에 대한 거리 문제는 조금 염려는 되긴 합니다만은 공백 이후에 정말 좋아졌다라는 느낌이라면은 뭐 혈톤이고 지랄이고 저는 한번 노려볼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정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에 7마리 편성. 박수장 듣겠습니다. 참 좋은 말들 많이 나옵니다. 좋은 말들이라기보다 배팅해 보고 싶은 마필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역시 1000m라는 점까지 좀 감안하면 좀 더 안쪽 마필들이 점수를 좀 더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타임 자체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나왔지만 2번말 라온 퀀텀 지난번 21주 만에 출전했는데 1분대를 끊어냈습니다. 발주 때 방해를 받았던 것하고 초반 또 빠른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상황을 감안하면은 문세영 기수 아닙니까? 스타트 승부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뭐 1번도 그렇게 빠른 말 아니고 3번도 취입에 가까운 마필이고 4번 승급했고 5번, 6번, 7번 딱 좋네요. 2번 말 라운 퀀텀 좀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네. 정말 이해 안 가는 그 말머리? 예. 역시 3조 마방 답구나. 페로비치를 태워서 카이저킨을 가지고 바닥을 쫓아간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카이저킨이 뭐 발주가 뭐 우당탕 거리거나 발주가 뭐 잘못돼 있다거나 뭐 그랬다라 그러면 몰라요. 페로비치가 잡고 바닥을 기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6번마 카이저킨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1000m 게이트 7번 달고 10번째 쫓아가서 꼴찌 왔어요. 인기 3위 모으놓고요. 자, 또 그럴까요? 저는 6번마 카이저킨 다시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번 7번에 대한 2번 6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나머지 중에 제가 필수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될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3번마 최고야 최고가 50조 박재훈에 있다가 이번에 54조로 옮겨왔습니다. 54조에서 그럽니다. 말 좋다. 근데 이 말이요. 50조에서도 조교 때는 끝내줬습니다. 실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 경주 당일날 윤승할 때요. 말이 굉장히 흥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주 뛰기 전에 힘을 다 써버리는 그런 단점 때문에 조교발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인데 임기원이가 좀 단도리를 잘하고 나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저는 여기서 가장 세게 보는 말은 5번마 금빛 로드입니다. 20조 배대선에 있다가 역시 49조로 옮겨온 지가 꽤 됐죠. 그래서 4살이 먹어버렸는데요. 이세마 시절 때 진짜 기대주로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리 쪽이 워낙에 안 좋고 뭐 뼈조각 제거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평범한 말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저는 사이즈라는 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가 지금 말 7마리 출전이기 때문에 전개하기도 굉장히 좀 널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흙을 맞으면 좀 덜 뜨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외곽으로 빼서 타버리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고요. 5번 금빛로드 이번에는 노림수 말로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고요. 1000m 혼합 4등급의 8마리입니다. 원정일 먼저 드렸습니다. 네. 여유 만만이더라고요. 1번막 경연한 질주.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과정 속에서 뭐 그냥 잡고 선행을 갖고 라스트 뭐 쭉쭉쭉쭉 밀어주는데 쭉쭉쭉쭉 밀어주는 만큼 나가더라고요. 위험한 기수가 채찍 한번 빼들지 않고 그냥 어깨 채찍 뭐 가볍게 툭툭 대는 정도로 뭐 잡고 통과를 했습니다. 뭐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군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게이트까지 또 잘 잡고 나왔고 선행 가는 마필도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선행발로는 초동 특급이 있기는 합니다만 경연한 질주도 빠지는 순발력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뭐 레이스는 강해졌습니다만 걸음을 다 보인 게 아닌 59초의 타임이라면 1번만 경연한 질주 승급전이라도 가능권으로 보겠습니다. 박수. 자, 1번마 경연한 질주 좋죠. 좋고요. 또 선행 측면에서도 1순위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 전개를 들여다보면 4번마 영광의 신화가 이게 느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발이 느려서 뒤쫓아가는 말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제 단거리 그리고 좀 하위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편성 고저그런 편성에서 중하급 편성에서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발발이 마필들한테 비해서 조금 느려 보이는 건데 쫓아가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그다음에 6번 선행 안 가면 불안하죠. 이런 말들 7번 큰 마법 뒤처지면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 레이스 빠르게 끌고 가면은 뭐 그냥 계속 밀고 나가도 네 번째 정도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해운대 여걸, 로열 켈리, 하늘의 뜻 이런 말들이 선두권으로 못이 박혀 있었던 편성입니다. 그 세 마리 싸움에 낑길 수가 없었어요. 영광신화는. 그러나 이번에는 1, 6, 7 싸우라 그러고 보내놔도 세 마리가 줄 서서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한 마리는 혹은 또 두 마리는 모두 쫓아가다가 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만 영광의 신화가 전개는 참 잘 빠진다. 4번을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경연한 질주는 데뷔 초에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막 치글치글 하면서 안 먹었는데 그래서 몸뚱이 체중이 계속해서 안 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해결이 됐다고 그럽니다. 체중이 무럭무럭 불면서 아울러서 기량까지도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4번 영광의 신화 제가 지난번에 뛰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빠른 말이 많은 편성에서 부대끼고도 근성을 보입니다. 역시 19조에 있던 말답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던 말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고요 1200 5등급 10마리입니다. 박수장 듣겠습니다. 자 1200m를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이제 9월 16일 날 그 깡바닥에서 채찍 두들겨 패는 거 보고 나서 경주 끝나자마자 3착 통과하자마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1300이 기어 나와가지고 또 늦추입을 하더군요. 1200이 딱 좋습니다. 마체도 얇고 그냥 걸음을 한번 쓸 수 있다 뿐이지 뭐 추입력이 대단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7번만 미스터 킹입니다. 선두권이 조금은 좀 버거운 그런 느낌도 주긴 하는데 어쨌든 선두권 마필들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능력까지 뛰어난 마필들은 아니어서 앞선의 경합이 조금만 이루어진다면은 7번만 미스터 킹이 꽃배당을 물고 직선줄에서 올라올 수 있는 복병이 되겠습니다. 네, 4번만 하늘의 스타가 경주 거리 1700m 경험을 하고 거리를 확 줄였어요. 500m를 줄여서 1200에 출전을 하는데 얘가 오늘 선행입니다. 뭐 김혜선 기수 18조 마방 마필 타가지고 뭐 실수 뭐 크게 없지 않는 이상에는 전개대로 풀어가주는 게 또 김혜선 기수의 장점인데 4번만 하늘의 스타가 선행을 간다는데 저는 이견이 없고요. 선행을 간다라면 보여줬던 걸음 1700m에서 또 소화했던 그런 걸음까지 보합세로 작용을 한다라면 4번만 하늘의 스타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는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7번 뭐 충분히 고지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설명들 잘 들었고요. 9번마 블랙뮤직이 문제인데요. 이제 승군전의 외곽에 또 4번 하늘의 스타 때문에 선행을 또 못 갈 상황에 따라와서 얼마만큼 뛰냐 관건 같은데요. 자, 거기까지는 관심하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1200에 4등급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지금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 좀 안장이 좀 불안해서 추천드리기가 좀 깝깝해요. 3번 윈디파크라는 마필인데 유광희 기수입니다. 이 마필까지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뭐 안 될 게 없겠더라고요. 직전 경주 1400m, 그전 경주 1400m 뭐 기록적으로 밀리지도 않았고 착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순권인데 뭐 그레조와 상당히 잘 뛰었고 앞에서 그냥 갖다 버텨줘 버렸고 뭐 테이크 포스 레이스 9월 24일 날 경주에서도 뭐 착순권 들여댔고 이제 마체가 적다라는 거 그리고 유광희 기수라는 것 때문에 뭐 배당이 조금 높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인데요. 배당 자체가 이번 경주는 터진다라고 봅니다. 자, 3번마 윈디파크 거리 줄인 만큼 안쪽 게이트 잡은 만큼 앞선 갈 수 있는 만큼 노림수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죠. 자, 원정일 위원이 지금 얘기해줬던 윈디파크나 또 오랜만에 나오는 6번마 세계 랭킹 이런 마필들이 나도 한번 해볼란다. 월초니까 돈 못 벌어다줘도 좀 뭐 마방에 큰 문제 없고 부담 없이 한번 도전이나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8번 디나가 조금 힘겨운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쉬었다 나왔으니까 6번도 얌전히 있고 유광희도 그냥 뭐 붙들고 가다가 직선에서 한번 때려보고 이렇게 되면은 8번 디나가 딱 좋은데 요런 언급 나온 3번이나 6번 같은 존재 때문에 8번을 놓고 가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3경주는 제가 현장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배당 마필을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1번만 어록입니다. 어록. 이제 8월 25일 날 2차 왔을 때는 편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되겠다 싶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또 박재희 기수가 차분하게 참 잘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급 하자마자 이제 유광희가 한번 털고 직전 경주도 그렇게 많이 못 뛴 건 아닙니다. 타임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2차 왔을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줄 서서 레이스가 끝나버리면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냥 착순이나 주실 것이고 선두권에서 조금만 싸워준다면은 1200m인 만큼 막판에 몰려들어오면서 어록이 많이는 못 이겨요. 2등 할 수도 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오는 그런 그림이면 어록의 끈기가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편성이다.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어록. 8월 달에 제가 어록을 갖고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시원하게 한 방을 때려 먹었던 동지들과 함께 승부로 해서 때려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13조 강병원 내에 있다가 32조로 넘어왔던 말이죠. 32조 인동창 내가 말이 몇 마리 없다 보니까 말이 많은 집들은 좀 덜덜하면은 그냥 신경 꺼버리는데 32조 같은 경우는 말이 몇 마리 없어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준비를 정말 그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골에 때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때 그 모습, 그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박수정이 먼저 했습니다. 그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7경주고요. 1300 연합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일요경마 방송 그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액면상으로 딱 봤을 때 캡틴 박밖에 안 보이시죠? 최근에 뭐 4등급 편성에서 잘 뛰어주고 있고 문학치프, 아치아치, 삼정타핏 뭐 이러한 강한 마필들 만나면서 2차권, 3차권, 2차권. 자, 일요경마 7경주는요. 거두절미하고 캡틴 박 빠졌을 때 항구라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현장까지도 제가 뭐 마체중, 마필 컨디션 모든 것을 다 체크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캡틴 박을 완전히 빼버린다라고 장담은 못 드려요. 그러나 캡틴 박은 지금 현재 상황이 100% 컨디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시고 7경주 메인 승부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 내용 있는 마필들이 한 3두 정도 보여집니다. 액면은 없어요. 액면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마리는 조교 때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마방에서의 내용도
지금 데뷔전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뒤집어져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 병합을 하는데 토요일날 강축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 들어오면 이놈을 아예 지금 중심에 놓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 놈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3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여유 만만입니다. 여유 만만. 자, 그 3두의 마필을 세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또 충마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캡틴 박이 들어설 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이 경주를 파고 들면 들수록 캡틴 박이 자리 잡고 있을 막건의 어떤 자리는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까지 캡틴 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언급되지 않은 3두의 마필까지 현장에서 강하게 오픈드리면서 자, 7경주 2차 메인이죠. 두 번째 메인 적중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캡틴박 말고도 세 마리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내용 잘 들었고요. 자, 7경주는 우리 원정일이 준비한 이루어진 방송 메인 중에 메인 두 번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강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200에 3등급 12마리 박소장. 8번마 바운드 명운입니다. 지난번에 어쩌다 한 발이 아니라고 봐요. 이제 포인마로서 자기 맞벌이는 당분간 나가기 전까지는 3등급에서 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정말 그 승급 마필 두 마리 빼고 제대로 지금 탄탄한 행보를 걷고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쉬었다 나온 복병 깁티드선에다가 단거리짜리 태양의 신화 뭐 요 정도예요. 퀘세라스테라도 바깥으로 밀려 있고 일류스타한테 이제 탄력 싸움에서 조금 밀렸는데 일류스타가 바로 지난주에 또 우승을 넉넉하게 갖다 댔죠. 그래서 바운드 명운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려준 셈입니다. 등짝만 문제인데 미라클 볼트라는 한집 마필이 선두권을 좀 시원하게 흔들어준다면은 직선주로 1200m지만 선두권이 혼전이에요. 그리고 충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이럴 때는 충마를 취입으로 놓고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취입마지만 8번마 바운드 명운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야, 이게 조교가 이렇게 좋은 말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라면서 좀 짜증이 났었던 그런 경주예요. 근데 그 중에 뭐 복귀도 좀 잘 나오고 그래도 나름대로 조교를 좀 잘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 이번마 로드셀입니다. 직전 경주에 10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앞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려는 의지 자체도 뭐 크게 없었고, 자 8월 27일 경주 보면은 김동현 기수가 또 그와 반대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앞에다 갖다 붙여놓는 모습을 힘한 배 제대로 해주면서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이제 게이트를 좀 타는 마필 같아요. 안쪽에 이번마 로드셀 의지 면에서는 직전에 없었고 이번에는 조교도 크게 좋은 말이 없다라면 이번마 로드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9번마 태양의 신화입니다. 샤프윤머 자마합니다. 짧은 거리 말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더비 나올 때도 쳐다도 안 받고 뭐 그랬단 말입니다. 7월달에 뛰고 외부 휴양을 갔다 왔는데요. 준비 제대로 하고 나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도 1200으로 확 줄여놨습니다. 등짝까지도 유엔메인을 태워놨습니다. 9번마 태양 예신화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립니다. 자, 서울 8경주고요. 1200의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병연마 방송 메인 첫 번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자, 박 소장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박 소장이 좀 취입마를 조금 많이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뭐 충마도 몇 개 있고 또 붙이는 배당 마필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9번마 신라 화랑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4등급에 잘 적응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에요. 조만간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흙만 좀 피한다면은 이동진 기수의 그 감량 이점이 맞물리면서 앞선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경주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앞선이 좀 치열하게 싸워질 것 같아요. 되는 말들이 열어두다 보니까 앞에
되는 마필들이 열어두다 보니까는 같이 싸울 가능성이 있어서 중반에 깜짝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신라와랑 고배당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네, 저는 선행마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버마 스마트 드림. 선행마가 많기는 한데 전부 다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전부 다 이빠이 밀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초반에 선행을 잡겠다라는 의도로 선행을 간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 5번마 스마트 드림은 페로비치가 기승을 하면서 선행을 가겠다고 밀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갔고, 자 그러면 이 마필이 따라가서도 되겠느냐?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선행을 가던 못 가던 오버마 스마트 드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적인 기대치, 페로비치 만나서 뒤집어진 상황으로 말씀드립니다. 양쪽에서 두 마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 마리는 고지가 좀 끄덕거려지고요. 한 마리는 고지가 좀 갸웃해지고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8경주를 일단 인기마가 불안한 게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언뜻 보니까 인기마로 팔릴 게 2번 탐라킹, 또 4번 샤르니킹도 팔리려나요? 5번 스마트드림, 또 6번 삼정 매그넘, 8번 상비군, 뭐 대충 이 정도가 최근에 보여준 성적이 있어서 이제 팔릴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완전히 짤 말 한 두 마리, 두 마리 정도 걸려 있습니다. 완전히 자르고 들어가는 게 일단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고, 방금 언급드린 말 중에 또 노림수가 있어요. 어떤 그 상태 변화라든가 어떤 의지 변화라든가 조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기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말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 전개가 관건 같아요. 1200에서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선두권에서 너 죽고 나 죽고 싸우는 그림 속에 직선에서 결판이 날 건지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임승진이는 뭐 가닥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이쪽이다라고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승부를 준비했고, 나오는 배당의 어떤 가치가 메인급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고요. 2200m입니다. 1등급 경주 모델 한 마리인데, 원래 서울에서도 2300m 경주 거리가 준비가 돼 있었죠. 이제 12월 달에 펼쳐지는 그랑프리를 대비한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최장거리 편성이 돼 있었는데, 서울 경주는 깨져버렸어요. 부산 경주는 성립이 돼서 나오는데, 박 소장 듣습니다. 9번마 챔프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랑프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랑프리까지 쭉 행보를 잘 나가면은 거기서도 배당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맨날 먹는 그 19조 싹쓸이 그거 한번 깨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금년에 좋은 행보를 보인 마필이 없습니다. 지금 될 만한 마필 다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고, 대통령배. 9번마 챔프 라인이 뛰었던 직전 그 챔피언십 때 결과도 그렇고 또 좀 인기 마필들이 부러지면서 좀 실망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생일 기쁨 부담 중량 줄었고 안쪽에서 잘 타서 그냥 2등만 온 거죠. 그랑프리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은 어떤 변화는 전혀 보이지 못했던 경주입니다. 그런 애들끼리 다시 지금 2주 만에 만났는데, 2200m는 운빨이 안 돼요. 운빨이 없습니다. 엔진이 끝까지 가동이 돼야만, 끝까지 뛰어줘야만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9번마 챔플라인, 부담 중량도 59kg가 조금 버거웠고, 말 타는 내용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부담 중량도 이제 59kg였고, 이번에 58kg에 2주 전에 만났었던 상대들 그대로인데 똑같이 흠미해서 뻘짓하다가 들어오면은 정말 쌍욕을 해버릴 생각이고요. 조선군이지만 일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뒷직선부터 충분히 선두권 가담 가능합니다. 9번마 챔플라인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쌍욕을 어디다 할 거예요? 화면 보고 하든가 뭐 바깥에 하든가 해보야지.
완전히 듣습니다. 네, 부활의 반석이죠. 저는 쌍욕을 했었습니다 이때 어디다가 했어요? 성실이한테. 어디 당시 성질한테 들이대 바로 들이대고 했냐 이 말이에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통과하고 이착이에요. 부활의 반석을 성실이가 못 탔다라는 게 아니고 외곽으로 뺄 때 좀 확실하게 좀 빼가지고 좀 빠르게 승부를 좀 봐줬어야 되는데 안쪽에 갇혀서 뭐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고 나서 늦추입을 했습니다. 너무 아쉬웠고요. 디퍼런트 디멘션의 부활의 반석 한 방만건이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뭐 아직까지도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통과하고서는 2착인데 자 이번에는 200m가 또 늘어났죠. 거기 이제 현명이가 안장을 하고 있고 늦추입의 아쉬움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이번마 부활의 반석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번마 볼드킹즈 미련을 못 버립니다. 이게 최근에 진짜 완전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분명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못 뛰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태는 분명히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적을 못 내고 있냐면 뭐 지난번에야 뭐 코리아컵 될 수가 없는 들이댈 수가 없는 그러한 편성이었고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얘가 계속해서 단거리만 출전을 했어요. 단거리하고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전형적으로 장거리 말인데 단거리를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만 쓰면은 출마투표에서 떨어져 버려요. 번호는 상관없다 보니까 출마투표에서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거리만 나왔었던 게 10번 볼드킹즈입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2200m 얘한테 딱 맞는 경주 거리고 또 부담 중량도 52를 줬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못 뛰다 보니까 이제 부담 중량까지 확 내려놔 버렸는데 저는 인기마들의 어떤 인기마들한테 정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최고의 복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볼드킹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2000m 국산 오픈 국산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배 대상 경주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네. 뭐 이 대통령 배야말로 정말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주입니다. 트리플 라인의 파워 블레이드 이거 막권 깰 거 가능성 이만큼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파이널 보스 정도라고 보는데 그 토요경마 때 잠깐 우리 임승진이 웃었던 레이즈 미업 나를 끌어올려라 뭐 굳이 해석하자면 그런 정도 마음에 되겠는데 이 6등급 레이즈 미업 옆에 붙어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9번만 타주고 그 정도로 대통령 배를 먹겠다. 트리플 라인을 이기겠다. 저는 뭐 문세영 기수 열심히 타겠지만은 힘들다고 보고 이번만 트리플 라인이 그래도 저는 파워블레이드보다 2000m에서는 더 세다 봅니다. 발을 못 쓰든 어쩌든 간에 이번만 트리플 라인을 축으로 갑니다. 완전히. 네. 뭐 2, 3이 몇 배나 나올까요? 1.5배? 덤스러워 씨. 뭐가 팔려요? 그래도 두 배 명색이 대통령 배인데 대통령 배니까? 2.3배는 나오지. 2.3배. 파이널 보스 있으니까 그 정도 돼요. 그거 한 마리니까 뭐. 그래 이제 대우 시대가 이거 막권 깰 수 있을까? 직전에 이제 채찍을 놓쳐가지고 대가리를 못 온 상황이었는데 2, 3을 깬다고 뭐가? 그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기록 차이도 있고 저는 뭐 파워블레이드 추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진짜 이변이 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두 마리 그냥 앞에 가서 그냥 돌아올 상황이고 2000m이기 때문에 뭐 또 변수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이 뭐 2000m 경주거리를 뭐 안 뛰어본 것도 아니고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한 수 위에 마필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번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는 3번 파워블레이드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2번, 3번.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릴 계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배. 썰렁한 경주고 이제 6번 파이널 보스가 지난번에 1200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1200하고 맞지도 않는 말인데 왜 나왔냐면은 8월 달에 뛰고 대통령 배 11월 5일까지 텀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아무데나 경주를 한번 나가고 나서 이 대통령 배를 나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1200을 나왔던 겁니다. 배당판에 개바람 잡았죠. 근데 그 내용으로 잘랐습니다. 사실상 뭐 연습 주행하러 나온 말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잘랐는데 아무튼 이 파이널 보스가 조교 때 뭐 육군말 레이저 미업과 같이 댕겼다. 조교 때 보면 진짜 좀 도저히 느낌이 안 온다라는 게 박수장의 이유였습니다만은 조교가 전부는 또 아니고요. 또 파이널 보스의 어떤 그 진행되는 내용이라면은 대통령 배를 겨냥해서 나름대로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다는 점은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리플 라인의 파워블레이드가 세다는 건 뭐 면하나 아는 사실이고요. 과연 이 막건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만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6번 파이널 보스의 어떤 그 최근의 행보라면은 그냥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소장 박특수입니다. 6번마 담양 환호입니다. 이거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이게 선행이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전한 마필들의 올라탄 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눈치 봐가면서 가속 구간에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생각하는 말들이 한 2마리가 있을 정도고 11번 마이 엘리스는 뭐 죽으나 사나 승급전이거나 외산 마필들하고의 경쟁이거나 선행을 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 감안해도 그렇게 센 편성 아니기 때문에 6번 마 담양 환호가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담양 환호 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정일원. 네. 뭐 비스트우드가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기 때문에 팔리는데 길이 좀 막혔어요. 비스트우드가 담양한호보다도 이제 더 후미권에서 추입을 했었던 마필인데 유효병 기수가 이제 진로 선택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김동현 기수로 이제 교체가 됐다라는 포인트. 앞에 가는 게 이제 골드문의 감량과 경주거리를 내렸다라는 거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마이앨리스 설명 나왔고요. 자,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정리를 해줄 건데 이런 마필들 놓고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7번마 비스트우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번마 불꽃놀이 7월달에 뛰고 좀 오랜만에 나오는데 조시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기습 선행까지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고요. 1400의 3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아울러서 이번 10경주는 이제 임승진이가 1호전마 방송 메인 중의 메인 두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도 아까 제가 8경주 때도 불안한 인기마가 몇 마리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불안한 인기마가 몇 마리가 포착이 됩니다. 인기마가 이렇게 이번 마중물 또 5번 당대걸작 또 8번 컨저버티브 9번 와일드 썬더 이렇게 팔리 아마 이 정도가 인기 상황 같은데 자, 이 중에서 배팅 가치 10원짜리 없는 말 한 마리 낀 게 있습니다. 너나 사세요로 완전히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말 한 마리 준비를 했고요. 또 이 중에 놓고 칠 축마에 대한 믿음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놓고 강력한 승부를 준비하겠고요. 최종적인 승부의 포인트는 직전 경주 때는 아예 승부가 없다. 그냥 임승진이 믿고 잘라버려라. 왜? 레이팅이 꽉 차버렸다. 옛날 말로는 3착 순군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아예 한 타임 쉬고 간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훈련도 안 했고 실전에 대해서 아예 마음도 없었단 말. 시쳇말로 몸도 마음도 아예 아니었단 말. 지난번에 아예 자르고 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승부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하고 나옵니다. 한번 충분히 쉬어줬으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회복했고 이제는 이제 올라갈란다, 이기고 올라갈란다라는 내용을 접수를 했네요. 그 말 그쪽으로 해서 한방 제대로 까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의 혼합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마지막 경주인데요. 여기가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룬영마 방송
메인 그 두 번째입니다. 잠시 후에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을 듣습니다. 네, 3번만 머스탱 스트롱이 뭐 따라가도 되고 추입도 되고 뭐 게이트도 잘 받았고 뭐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3번만 머스탱 스트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번만 미스터 챔피언이에요. 선행을 가냐 못 가냐인데요. 지난번에는 번호가 잘 같았고 이번에는 안쪽 1번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공백 이후에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말은 더 좋아져 있고 또 등짝도 빼로비치 등짝이고 또 얘는 예전에 과거에 이거 갖고 임기원이가 6개월인가 날라갔단 말이잖아요. 근데 임기원이가 그때 잘못 뭐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사연을 알아보니까 재갈을 말이 나버린대요. 직선에서. 그래서 임기원이가 당황해서 이제 그런 사건 아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갈 교체. 빼로비치가 타봤단 말이고 또 느낌도 받고 있는 말이고 또 빼로비치가 영리한 애이다 보니까 뭐 그 전까지도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200까지만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말 1200에 나왔고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추천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소장의 그 메인의 이유 듣습니다. 자, 이제 페로비치를 제가 오늘 1호 경마 때는 뭐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페로비치가 이번 주에 이제 김영근이 1년 다승을 넘어설 겁니다. 이제 2개 차인데 김영근이는 이번 주에 말을 못하고 페로비치는 또 잔뜩 탑니다. 물론 뭐 아주 쉽게 우승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타는 건 아닙니다만은 페로비치이기 때문에 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스터 챔피언 지금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 미스터 챔피언의 그러니까 이제 우승 도전 조건 혹은 뭐 입상 가능한 적절한 거리 이런 거 1200m라고 봅니다. 그것도 편성도 중요하고요. 1번 게이트가 딱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타본 페로비치가 4번 로얄 아모스하고 싸우든 아니면 뭐 인코스 반만 물고 쫓아가든 정말 알아서 앞선을 정리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번만 로얄 아모스의 선행 버티기도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요. 7번 아모스 라운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만 스모키 베일이 이제 등 떠밀려서 인기마가 될 건데 늘상 오다 많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저는 대가리 놓고 가지 않습니다. 오는 듯 하지만은 페이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레이스가 빠르면은 또 오다 사후착이고 느려야 한 2등 정도 바라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 쪽은 이제 인기도가 좀 많이 쏠릴 것이기 때문에 기본 배당 짭짤합니다. 아주 고배당은 아니어도 중배당 박 소장이 추천드릴 수 있는 어떤 배당의 선이 한 10배에서 30배 사이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중배당도 좀 세게 볼 것이고요. 고배당까지 같이 추천드릴 겁니다. 노림수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 노림수 마필 딱 한 마리만 패는 경주로서 마지막 11경주 중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11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1호 연마 방송 메인 두 번째 승부였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1월 5일 1호 연마 전복주 시즌4 마치고요. 저희들은 또 남는 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또 분석해서 현장까지 여러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